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원스쿨렛 GTF 만점 강사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8월 31일 후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정도 기억이 좀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으로 시험을 계획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키워드라도 조금 체크를 해서 보완을 하고 싶은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조금 내가 독해력이나 어휘력이 약해서 장기적으로 조금 끌고 가야 되는 분들에게도 팁들을 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난이도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라머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을 주셨어요. 이번에 어려웠는데 괜찮았나요? 난이도 괜찮았어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사실 시제나 이런 부분들도 시원스쿨렛 적중 특강을 5개에서 10개 정도를 쭉 풀어보신 분들께서는 어렵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고요. 여기서 확실하지 않게 개념을 암기하신 30에서 43점 분들께서는 아직 좀 혼동돼요. 그래서 실수했어요 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문법은요. 외워야 될 부분에서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 헷갈립니다. 저는 항상 문법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거나 어떤 걸 공부할 때더라도 일단 확실하게 외워야 될 부분에서 정말 툭 치면 나오게 외우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암기는 우리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이유는 뭐다? 내가 확실하게 외우려고 노력을 조금 했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암기하시면 진짜 헷갈릴 일 없고요. 그리고 특별히 적중 특강 지금 20개도 넘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그걸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시원스쿨렛 GTF 적중 특강을 클릭하시면요. 정말 쭈루룩 나와 있어요. 정말 좋은 자료들이니까 확인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이나 이 전전 회차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파트 2 여러분 아직도 생소하거나 아니면 훅 지나가가지고 단서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리스닝에서 이번에는 좀 팁 위주로 끌어가려고 해요.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났던 터라 번호나 아니면 확실한 그런 키워드들보다는 좀 내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힌트들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해랑 그 다음에 vocabulary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어휘의 난이도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항상 그래도 어려웠어요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독해력과 어휘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이 그래요. 특히 내가 65에서 77점이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한 번 정도겠어요 라고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문법은 누구나 쉽게 88점에서 92점, 96점까지도 제가 진짜 완전 생기초, 단어도 모르시는 분들 96점까지 만들어 봤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결국 공식 암기의 문법의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여타 기타 과목이 아니라 언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언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휘력과 기본 독해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험을 응시해야 돼요. 하반기에 시험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끝내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더더욱이나 영어에 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단기간에 쉽게 얻어갈 수 있는 점수대가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 기본기가 조금 깔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2주나 1주 안에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공부하세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기본기가 많이 부족하시다면요. 사실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쌓아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몇 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라는 질문보다는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이 정도 성취를 해야지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틀이라고 하는 걸 제가 최대한 댓글로 작성해 드릴 테니까요. 고득점이 목표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기본기에 충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65점 플러스인 분들 중에서 청취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접근 방법이 독해랑 기초, 어휘를 좀 많이 늘리면서 차근차근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문제집만 풀다거나 아니면 문제풀이 강의만 듣다거나 이러다 보면 사실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노력하는 만큼 보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이 길어진 이유는 여러분 곧 시험이 다가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많이 그 무거운 마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좀 팁 위주로 많이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자, 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중특강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파트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시제부터 하나씩 키워드를 보려고 합니다. 자, 항상 현재 진행 같은 경우에는 right now가 등장하죠. 그래서 right now뿐만 아니라 currently, presently, at present 등등의 키워드가 등장하고요. 어렵지 않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제는 항상 뭐가 등장해요? 진행 시제만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속어법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적중특강에서도 속어법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께서 헷갈릴 만한 포인트들을 정말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과거 진행의 단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동사와 함께 이렇게 시제 일치가 적용이 돼요. 바로 전날에 이 질문 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와일절에서의 이제 적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학생분들은 맞히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미래 진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분명히 미래의 시점이 나옵니다. 근데 이 until은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시점 명사에 따라서 사실 미래만의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적중특강을 찬찬히 다 풀어보시다 보면 until discovery. discovery라고 하는 건 발견이죠. 과거의 발견을 의미해서 과거 완료 진행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제적 단서들을 꼼꼼히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midnight, until midnight과 함께 from 6 p.m.이라고 하는 단서, 주변 시제를 통해서 얘는 무조건 미래 진행이다라는 거 확신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별표 치세요. 혹은 세모 딱 치시고 나중에 확실한 미래 시점이 아닌 다른 단서가 나왔을 때 속어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시간 낭비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굳이 꼼꼼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서 먼저 볼게요. 현재 완료 진행은 for the past 6 weeks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자, for이 나오면 무조건 완료입니다. 그 다음 단서도 보세요. for 3 decades. for 플러스 단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완진과 과완진이 둘 다 접속사가 나와서 before the famous night. famous night이라고 하는 건 동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구가 바로 나오는 케이스여서 지금 여기는 전치사처럼 쓰였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변 시제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완료 진행에서 시제가 너무 깔끔했거든요. 주변이 다 과거였고요. 현재 완료도 주변의 시제가 깔끔했기 때문에 이럴 때 과완진 선택, 그리고 현완진 선택. 해석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확실하게 하셨다면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이 깔끔하기 때문에 미래 진행까지 속어법으로 깔끔하게 풀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제를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낭비하기는 좀 아깝거든요. 특히 65점 플러스 목표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미래 완료 단서 같은 경우에는 by next month 그리고 for 숫자 기간도 있었는데요. 자, 일단 by next month라고 하는 게 확실한 미래의 시점이죠. 그럼 하나 더 추가적으로 until 다음에 미래 시점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근데 가끔 until 다음에 discovery처럼 과거 맥락의 명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힌트가 주변에 과거 동사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헷갈릴 때는 주변 시제를 보자, 그리고 속어법으로 적용하자라는 걸 반영하셔서 시제에서는 퍼펙트하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풀어도 90점대가 안 넘어요 하시는 분들은 스킬부터 확실하게 암기가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공식은요, 확실하게 외우지 않으면요, 계속 헷갈려요. 헷갈리면 우리 누구나 90점 이상 넘는다 했는데 나만 80점대, 70점대에 머무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충분히 65점이 넘을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64점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응시료도 비싼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공식 암기해서 문법만큼은요, 퍼펙트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가정법으로 갑니다. 가정법은 이변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if 과거 동사 그리고 would might 동사 원형, if 주어 had pp 그 다음에 would might have pp 이렇게 출제되었고 이렇게 도치 유형은 언제든지 등장하고 있는데 항상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 위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아야 될 포인트가 가정법이거든요. 자, 그럼 동명사로 갑니다. 이번에는 난이도가 쉽게 나왔어요. 자, consider ing, involve, 포함에 관련된 키워드들은 다 ing가 나오죠. involve, include, 그리고 또 하나 더 entail도 가끔씩 등장하곤 했었거든요. 수반하다, 포함하다. 그래서 ing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risk ing 이렇게 세 가지는요.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동명사의 패턴입니다. 자, 투부정사 볼게요. 이번에 deserve 때문에 좀 많이들 헤매셨던 분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동명사를 확실하게 외우기로 약속했었잖아요. 동명사 패턴이 확실하다면 나머지 거는 그냥 to로 다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fail to decide,는 너무 뻔하죠. 여기에서 혹시라도 6대4 나오는 거, 4대6, 4대2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이유 없이 deserve to 이렇게 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깔끔한 패턴으로 등장했고요.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우리 선택지에 정답이 다 있다 그랬잖아요. 동사 원형이 포함되는 걸 우리가 바로 뭐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걸 동사 원형을 정답으로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없이 풀었을 거라 생각해요. advise that 주어 동사 원형, suggest that 주어 동사 원형.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은 두 문항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로 갈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후기 특강을 좀 늦게 진행하는 만큼 변형 문제 몇 가지만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조동사 문제 잠시 이거 풀어보세요. 그리고 멈춰서 풀어보시고 그다음 저랑 같이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고 오셨죠?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insect, 곤충이 등장했어요. Display a wide range of surprising abilities in nature. 자연에서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다양하게 보여준대요. 자, Goliath Beetle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어떤 인섹트의 네임이겠죠? 이럴 때 이게 뭔지 몰라도요.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컴마가 얘를 설명하네.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별명이라는 이름이야. One of the heaviest insects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곤충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네, 조동사가 나오고요. A lift object.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 32점 목표인데 조동사 접속사까지는 좀 부담스러워요. 43점이 목표인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패턴만 좀 기억하세요. 곤충과 동물, 식물이 나와요. 얘네들은 그 능력이 정답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can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익히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요 넘어가도 되겠죠?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을 나타냈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앵무새는요. 여러분 이것도 풀고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자, 푸셨으면 시작할게요. 앵무새는요. 아주 똑똑한 새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앵무새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구관저도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일화가 있는데 앵무새를 너무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 카페에 가입을 해서 전화를 했어요. 구관저 얼마예요? 사고 싶어요 라고 초딩이 전화를 했는데 300만 원입니다 해서 바로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구관저나 또 아프리카 앵무 그리고 마카오 앵무 얘네들은 크기도 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50년에서 100년까지 살아요. 자, 그래서 사실 키울 수가 없이 그 엄청난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한 새더라고요. 어쨌든 이 똑똑한 앵무새들은요. require constant stimulation. 지속적인 뭔가의 자극점이 필요해요. to stay healthy. 건강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anyone who raises parrots at home,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provide toys or climbing perches. 장난감과 오를 수 있는 횃대 같은 거 있죠. 앵무새 보면 이런 데다가 두잖아요. 이렇게 새처럼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횃대 같은 perches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은 의무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장난감도 줘야 되고 놀아줘야 되고 그리고 횃대도 설치해서 뭔가 재미있게 만들어줘야 한다. 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시죠? 그러니까 should를 선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추측 그리고 할 수 있었다 혹은 미래의 불확실한 추측 요기에는 들어맞지 않으니 우리 B번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접속 부사로 갑니다. 자, 접속 부사에서 특히 방향이 순접인 경우는 너무나 헷갈려요. 지금 선택지 보세요. 첨가,
similarly 유사. 이 similarly 같은 경우에는요. 앞의 내용에 유사한 다른 사례를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을 잘 구분해 줘야 돼요.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 다음에 in fact는 사실이라는 의미인데 여러분 이 in fact가 과연 어느 상황에서 많이 활용될까? 이 논리성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강조를 하거나 강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체 사실에 대해서 더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임팩트의 그 용례들과 출제되었던 패턴들을 보시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의 내용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당연히 임팩트가 정답인데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유명한 중세 성들을 보면요. have been destroyed over the centuries. 수세기 동안에, 수백 년 동안에, 100년 단위가 century죠. 수백 년 동안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컴마 앞에 있는 내용은, 중세 성 파괴되어옴. 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갑니다. The Tower of London is one of the few that remains largely intact. Intact는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리스닝에도 많이 나와요. 보존이 된 상태를, 그러니까 하나도 상하지 않은 상태를 intact하다고 표현을 해줍니다. And still attracts millions of visitors each year. 매년마다 정말 많은 그런 관광객들을 끌어와요 라는 거죠. 그래서 Tower of London은 아직도 보존.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연결성을 좀 보세요. 중세성은 정말 많이 지금까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The Tower of London 이라고 하는 구체 사실로 갑니다. Tower of London은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어. 사실 하면서 강조를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디스트로이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근데 반대되는 사실 아닌가요? 자, 그런데 반대되는 거를 끌 수 있는 친구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강조하면서 구체 사실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반대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성을 간단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 사실, 그리고 강조. 그래서 다시 볼게요. 많은 중세 성들은요. 수백 년 동안 파괴가 되었는데 사실 타워 런던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뭐 하고 있어요?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오고 있어.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 헷갈리는 키워드 있나요? 없으시죠?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접속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기 기간에 대한 소재가 나왔었죠? 그래서 변형 문제 볼게요. 담낭이라는 게 the gallbladder이에요. 아주 작은 organ입니다.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우리 간 바로 아래에 위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의 기능은 stores and releases bile. bile은 담즙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단어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요. 우리가 독해 소재를 볼 때 이렇게 좀 의학적인 용어나 이제 장기 기간에 대해서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돼요? 아, gallbladder A가 있는데 얘는 작은 기관이구나. 이 organ 정도는 필수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의 작은 기관들을 organ이라 불러요. 아, liver. 얘도 B구나. 그런데 간 정도는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liver. 자, 그러면 that stores and releases. 저장하고 방출시켜요. bile이라고 하는 어떤 액체 같은 무언가인가 보죠. 담즙이에요. 자, 그리고 이 목적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to aid in. aid는 돕답니다. digestion. 얘는 필수어입니다. 소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organ, liver, digestion 같은 키워드는 기억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요. 실제 시험 볼 때 A라는 기관이 있는데 아주 작은 기관이고 그 다음 간 바로 아래에 있어. 뭐 하기 위해? 소화를 돕기 위해. 딱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서 이제 뒤에 어떤 걸 파악하면 돼요? 논리성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가 중간에 나온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자, 1번, 2번 이렇게 놓고 해석해 볼게요. 이 담즙은요, can still flow directly from the liver to the small intestines. 자, 얘는 장기예요, 장기. 그래서 담즙은 여전히 간에서부터 소장까지 아닌 작은 장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흘러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Humans can survive. 인간 생존 가능. 뭐 없이도? 담낭 없이. 자, 1번과 2번의 키워드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연결사가 연결이 되죠. Unless는 if not이에요. 만약 담증이 여전히 간에서, 그런데 여기 만약이라고 하는 거 어떠한 일회성의 그 설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전히 간의 소장, 뭐 작은 창자까지 뭔가를 연결시킬 수, flow, 흐르게 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if not이 지금 적절치 않아요. 자, in case는 뭐뭐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그러면 in case, 사람이 생존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 소재가 나오면 좋겠지만 지금 그 부분은 2번으로 간 상황입니다.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대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글로 다 해석을 해보세요. because로 가겠습니다. 담즙은 여전히 간에서 소장까지 아니면 작은 장기까지 flow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담낭 없이도 생존이 가능해. 라는 부분으로 because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주의점은 뭐냐면 접속사가 이 뒤에 해석에 포함이 된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주절이 humans can survive without a gallbladder 라는 키워드가 주절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포인트를 잘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앞부분에 이 빈칸을 넣어버리면 다양한 게 정답으로 막 마음에 드는 것들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사절 접속사의 용리를 잘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해석적으로 반영되나를 생각하면서 접근을 항상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계자로 갑니다. Bob Marley, 유명한 레게 플레이어겠죠?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이제 음악가. Bob Marley는 하고 컴마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who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the river, 사물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which로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패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사까지 깔끔했는데 이제 접속사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좀 전문 용어가 나오면 당황하시잖아요. 특히 32에서 43 혹은 50점대가 목표신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럴 때만큼 여러분 별표라고 생각하세요. 네모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그 흐름 연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닝의 그 내용 정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뭐 번호가 생각이 나거나 그 키워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떠오르신다면 우리 해당 영상에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그래서 서로서로 도움이 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취 파트 1에 대해서 이제는 흐름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청취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은 A와 B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S와 T로 할게요. 여성 S, 테드 남성.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대화를 주로 이끌어가나 체크를 할 건데요. 항상 27번 질문은 세부 질문입니다. 초반에 바로 등장하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거죠. 대화 시작할 때 얘네들이 뭐 하고 있었냐.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뭘 하고 있었는지, 대화의 소재가 뭐였는지 이 두 개를 가지고 혼동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tart, 그다음에 conversation이라고 나오면 그때 이 동사가 동작인 건지 그리고 중심 소재인 건지 이걸 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뭘 하고 있었냐면요. 테드와 세레나 같은 경우 이 둘 다 뭐 하고 있었냐면 CD를 찾고 있었어요. CD 찾기. 항상 우리 선택지에서는 포괄적 키워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찾는다라는 이 찾는다라는 동사가 일단 중심적으로 여러분 패러프레이징 된 걸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28번 가볼게요. 지미 먹스의 자 지미 먹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고유명사로 제3자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세레나랑 테드라고 하는 걸 기준점을 딱 두고 지미 먹스는 JM이구나 혹은 어떤 새로운 사람이구나 아니면 J구나 딱 요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ladies 최신 싱글 그 다음에 클래식 락송인데 만약에 락송까지 못 들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적으세요. 왜냐면 이 둘 중 하나 키워드는 반드시 들릴 거고 분명히 얘네들은 패러프레이징 하지 않고 그대로 언급을 해줄 거거든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have in common. 리스닝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프레이즈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reading이든 listening이든 정말 자주 나오는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에서 have in common 따라 읽어보세요. have in common 어떤 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신 싱글과 그리고 클래식 버전에 대해서 공통점이 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have in common을 여러분 캐치를 못하시면 다양한 오답들이 뭐 귀에 들릴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멜로디랑 튠에 대해서 same 멜로디나 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이 사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 노트 테이킹은 매일매일 연습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29번으로 가볼게요. 왜 이 지미 먹스 씨가 저널리스트는 기자예요. 자, 저널리스트라는 이 이름 이 저널리스트가 언제든 등장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기자라고 하는 걸 저널리스트 빠르게 적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면 저널리스트라고 적든 아니면 기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하고 손에 익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떤 긴 단어는 한글로 표현해요. 그런데 웬만한 건 다 영어로 쭉 적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한글로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번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리는 걸 선택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약속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고 그 약속이 많아지면 진짜 헷갈려요. 그런데 많아져도 여러분 손에 익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10번, 20번 시켰더니 손에 익더라고요. 항상 질문이 나오고 적는 게 아니라 질문이 나오는 순간 같이 적는 연습을 해주셔야지 절대 주요 포인트를 잊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자, 그 다음에 suspicious. 자, 요 단어는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 처음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랜만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보통 important, 그 다음에 뭐 necessary 이렇게 중요도에 대한 당위성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suspicious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단어를 만약에 몰랐어요. 그러면 포인트 잡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따라 읽어볼게요. suspicious, 의심스러운. 그러면 왜 저널리스트가 의심스러울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기에서 deny가 나옵니다. deny는 거부하다, 거부하다, 부인하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plagiarism이라고 하는 표절을 부인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표절을 거부하고 나서 또 어떤 키워드가 또 있었냐면 여기에서 인터뷰도 안 했대요. 자, 요런 식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0번으로 갑니다. 자, 베이스 플레이어 혹은 베이스라고 적었으면 돼요. 베이스 플레이어가 저는 그냥 플레이어를 안 적었어요. 어차피 이거를 연주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요. 자, demand 지미 맥스가 do. 뭘 요청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주장이겠죠. 뭐뭐 하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베이스라는 기본 주요 키워드와 함께 지미 먹스가 과연 뭘 하도록 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도네이션입니다. donate 혹은 donation 그리고 수익, profit. charity에게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만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or face the court action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donation이나 profits가 중심 소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지금 여기에 내용의 흐름은 좀 잘 보세요. 첫 시작은 대화할 때 뭘 하고 있었느냐로 시작하고 중심 소재가 계속 제이미 목스예요. 제이미 목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키워드나 사람 이름이 하나 더 등장한다 하더라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새로운 소재는 계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31번은 왜 제이미 목스가 비디오 스테이트먼트를 냈을까? 성명서라는 의미도 있고 statement, 비디오가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release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비디오, 이 키워드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적이죠.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 앞에 suspicious 한 것도 있고 뭔가 donation 한다 말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루머에 대해서 이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자, 스캔들이 있었어요. 스캔들 이후에 뭔가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으로 갈게요. 또 똑같이 Y. 이번에 Y 질문 많죠. 지미 목스 씨의 이 appeal, 이
점점 fade, 사라졌는가? 여러분, fade in, fade out. 이것도 이제 사진 촬영하거나 영상 촬영할 때 많이 쓰잖아요. 사라지다라는 의미예요. 이 어필이 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 팬들이 밝혀내는 게 있습니다. 뭘 밝혀냈냐면 그 자신의 own송을 뭐 하지 않았어요? 직접 작곡, 작사 하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main reason이에요. 그의 popularity의 main reason인데 결국에 직접 작사, 작곡하지 않았기 때문에 fade 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33번으로 갈게요. 항상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들이 건져주셔야 되는데 여기도 함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함정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선택지에서 함정을 주기 때문에 선택지까지 확실하게 적용되는지 대상과 시점과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맞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자, what, 그 다음에 Ted가 later in the day, 그 하루 어떤 이후에 그러니까 좀 늦게 뭘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자, 오리지널 볼 거, 오리지널 송을 찾기, 찾아보기, 그리고 링크 찾기 딱 요 정도로 체크가 됩니다. 자, 그래서 33번의 질문은 테드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됩니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링크를 찾아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오리지널 송을 찾는다라는 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 우리가 건질 수 있었던 문제는 33번은 사실 고정이에요. 여기서 놓치지 않게 연습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신 싱글 클래식, 기자 suspicious, 베이스가 요청한 것, 그리고 비디오, 어필 이런 식으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다면 당연히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함정 포인트가 진짜 있었어요. 왜냐면 더 중심에 있는 키워드 주변에 등장하는 키워드도 선택지에 있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해결했다면 파트 1에서 4개 이상은 무조건 가져갈 수 있었던 난이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트 2로 가볼게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항상 주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T로만 적어놔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항상 how 질문으로 어떻게 무언가를 얻냐, 할인은 어떻게 받냐, 입장권 어떻게 끊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34번과 39번 고정으로 우리가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나머지는 질문 노트 테이킹과 여러분들의 집중력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잘 들으면서 가주셔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34번에 보시면 grand opening이라고 오프닝 뮤지엄의 오프닝과 그 다음에 전시. 그래서 어떤 워싱턴 뮤지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워싱턴 뮤지엄에 대한 오프닝과 전시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ABCD 선택지가 엄청 긴 문장 단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전치사고 뒤에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혼란을 많이 준다라고 생각하셔서 전치사 뒤에 있는 키워드 그리고 전치사가 꾸며지는 명사 키워드까지 매칭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35번으로 갈게요. 자, 게스트가 물리에 대해서 피직스죠. 배울 수 있는가? 배우는 거 가능해?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피직스죠. 게스트라는 키워드와 함께. 자,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에서 여러분들 놓쳤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직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당연히 배울 수 있다. 그리고 항상 daily 시연회가 있어요. demonstration이라고 하는데 데모로 줄여서 쓸게요. 시연회. 여기에서 배울 수 있다. 어떻게 배우는가? 라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시연회에서 배울 수 있다. 라고 체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피커, 항상 화자가 말하는 거 파트 2와 4는 이 스피커에 관한 질문들이 종종 나와요. 그럴 때 저는 스피커라고 꼭 체크를 합니다. 스피커의 경험담이거나 이 사람의 포인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special이라는 키워드가 나와요. about Titan. 자, 어떤 고유명사가 나왔거든요. 타이탄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타이탄 7인데 중요한 건 그냥 타이탄 정도로만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타이탄 7에 대해서 이 중요한 게 뭐니? 35분 끝나자마자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기 슈퍼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곳이 슈퍼컴퓨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었었냐면 아반돈드된 광산에서. 이 광산을 마인이라고 하죠. 버려진 광산에서 설치가 되어 있었다. 딱 요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스페셜하다, 초기, 완전 초창기 슈퍼컴퓨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37번 갈게요. 왜 일부 사람들이 여기에 largest, 최상급 나오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최상급은 무조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largest 전시. 왜 가라고 해? 왜 want to visit이야? 왜 방문하고 싶어? 라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제품명이 나와요. 즈니아 아니면 모델명이겠죠? 출시. 아, 여기는 회사명일 수 있겠네요. 그죠? 최신 전기차 모델을 출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여러분은 largest exhibition 혹은 exhibit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이 부분은 놓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이도가 괜찮았어요. 자, 그럼에도 파트 2는요. 뭔가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면 혼을 확 빼먹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기억하고 잘 적어주셔야 돼요. 자, 38번 갈게요. 자, 이 게스트들이 7월에 뭐 할 수 있어? 7월부터요. Starting in July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로켓 시뮬레이터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시뮬레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로켓이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여주는 시뮬레이터인 거겠죠. 그게 뭔가를 모방해요. imitate라는 단어도 외워주세요. imitate. 실제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뭘 모방하냐면 실제로 로켓이 발사하고 그냥 도착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미테이션 해줘요. 모방하고 흉내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켓 시뮬레이터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이에요. 어떻게 할인받아? 그래서 깔끔한 질문이 나왔고요. 자,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티켓 스태프에게 알려. inform이라는 키워드가 본문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비슷하게 paraphrasing 됐었거든요. 그리고 their teachers and filling out a provided document. 여기서 뭘 줘요? fill out 할 수 있는 fill out은 작성이거든요. 그럼 문서를 준대요. 자, 스태프에게 알려주고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딱 요렇게 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요. 이제 고득점하기 위해서는 속어를 하면서 문제 푸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더라도 주변의 동사나 전치사구 뒤까지 매칭 안 되네라고 하면 바로바로 속어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자, 34, 39번 무조건 맞춰줄 거고요. 36번이나 그 다음에 38번 정도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체크를 하셨다면 여기도 4개 이상 가져갈 수가 있었던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파트 3로 갈게요. 항상 파트 3의 선택지 분석 순서는 누구다? 45번에서 시작해서 40번으로 간다. 그리고는 순서대로 가시면 돼요. 45번부터 분석하는 이유는 45번에 중심 소재 키워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중심 소재 키워드를 보자마자 내가 질문 노트 테이킹에서 이 키워드가 나오면 이렇게 줄였어야지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헨리라는 남자가 등장해요. 왜 가게 갔어? 스토리에 왜 갔어? 이런 목적이 나와서 이번 파트 3는 그 목적, 왜 갔는지, 뭘 고민하게 되는지에 연결할 수 있는 초입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맞추실 수 있었을 건데요. 여기에서 아주 큰 larger phone charger이 있었어요. 요거를 찾으러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요즘 들어서 40번 키워드는 간단하게 등장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문제집보다 어려워요 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긴장도도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제 시험장에서는 좀 웅웅거리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장이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여러분들께서 특별히 속도도 빠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연습을 하고 있는 단계라면 속도는 무조건 1.2배속으로 듣기. 그리고 이어폰으로 듣지 않기. 이어폰 X. 항상 현장 느낌을 살려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듣는 연습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간단한 문제에서 놓치지 않게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긴장도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41번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헨리가 공부하면서
하기 좋아하는 것. 공부하면서 하기 좋아하는 건 뭐야?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를 하냐면 스티키 노츠를 활용하는데요. 스티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탈부착 가능하고 이렇게 스티키한 거잖아요. 이 노츠를 왜 활용하냐면 여기에서 하드 커피가 나와요. 여러분 책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하드 커피라고 하면 커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 실물로 보게 되는 이 피지컬한 실물의 하드 커피 있죠. 이 하드 커피를 의미해요. 그래서 책을 보면 표면이 조금 딱딱하게 이렇게 잘 거의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hard cop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ard copies of books에 스티키 노츠를 왜 붙이냐면 여러분들도 책을 읽다 보면 내가 기억하고 싶고 다시 보고 싶은 것에 이렇게 뭐 마킹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스티키 노츠는 그런 스티커 종류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왜 붙여요? 내가 좋아하는 아주 중요한 important parts를 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중요한 섹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스티커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자, 그 다음 42번으로 갈게요. 왜 여성이 멜리사가 등장하는데 책상에 책 쌓아놓는 거 싫어하냐? 책상, 멜리사, 싫어? avoid ing가 나오면 저는 보통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책 없을, 책 X, 책상. 자, 어떻게 너무 깔끔해지지 않아요? avoid를 적으면 더 좋습니다. 저는 적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빠르게 적기 원한다면 책상에 책을 쌓지 않는다. 이 정도로 체크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avoid를 적으면 좋은 점은 avoid가 그대로 나올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기점 찾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책상과 책이라고 하는 기점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왜 책상에 책을 이렇게 쌓아두고 올려놓는 거 싫어할까라는 포인트 잡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 이유는 더러워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뭘 좋아해요? neat, 깨끗하고 클린한 걸 좋아한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럼 지금 40, 41, 42번까지 파트 3가 지금 여러분들이 건지셔야 되는 유형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퍼펙트 할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고요. 43번 가볼게요. 자, 어떻게 멜리사가 튜이션 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지불했어?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파트타임 잡을 했다라고 했어요. 결국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트타임과 풀타임은 다르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느낌으로 혹은 파트타임과 풀타임으로 이렇게 단어를 활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얘도요. 여러분들이 질문 어떻게 냈을까? 등록부금 이 튜이션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독해 파트 4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44번으로 가겠습니다. 헨리가 왜 헤드폰을 싫어해? 헤드폰인가 이어폰인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이어폰즈를 착용하는 걸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귀를 상하게 한다. head, ears. 그리고 감염이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ear infection을 worsen. 강화시킨다. 그러니까 어쨌든 귀가 아프다라는 그 패러프레이징이 정답이 되고요. 마지막, 결국 선택이 무엇인가?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드커피를 사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since she can resell them after the term. 어떤 기간이 끝나고 리셀이 가능해요. 그럼 리셀이 가능한 거나 원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팔 수 있는 걸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드커피를 copies를 사려고 한다라는 걸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 하드커피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건 어려워, 이건 쉬워 이런 식으로 긍정적 측면이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해서 요걸 선택할래 라고 언급하는 부분의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요. 나머지 장단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파트 4로 갈게요. 자, 청취 파트 4 이번 거 너무나 여러분 괜찮았던 거라 집중력이 괜찮았다면 여기서도 점수대를 가져갈 수 있는 문제들이 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주제 문제인데요. 자, 항상 우리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하고 나서 how to 혹은 how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이 정답의 근거 포인트예요. 깔끔하게 주거든요. 자, 팁을 주는데 대학생들이 college students가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는 거? manage their time.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시간 관리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주는 상황이고요. 47번 갈게요.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Every time speakers의 룸메이트 핸드폰을 check 핸드폰, 모바일 폰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그럼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계속 나와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학생분들 현강이나 온라인 수업 하시는 이제 학생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면서 이것저것을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런 습관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로 시간이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룸메이트가 뭘 확인하면서 시간이 좀 낭비가 되는가라는 질문 그리고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47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distracted 돼요. 요거는 distracted 된다라는 건 방해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spend 시간 ing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냐면 게임을 한대요. 공부보다는 게임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낭비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폰을 체크할 때마다 그럼 잠시 게임 좀 할까?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겠죠. 자, 48번 가볼게요. 어떻게 grades 자, 이거 해석해 보세요. grades back. 그리고 after 이거는 정확하게 외웠어요. fall behind. 당연히 falling behind인데 키워드만 적을게요. fall behind는 뭔가 뒤로 떨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성적이에요. 성적이 떨어진 이후에 이 grades를 어떻게 back 시키는가, 다시 되돌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돌릴 수 있어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뭘 하지 않는데 fun 하면서도 less important. 이거를 취소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게임하는 거나 내가 했던 그런 부수적인 것들 있죠. 쾌락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최대한 취소를 하고 뭐에 매진해요? 공부에 매진하는 거죠. 자, 그리고 렉처나 exam 같은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하죠. 이미 내가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다른 부차적인 부수적인 것들을 취소를 하고 오히려 뭐에 집중한다? 공부에 매진한다라는 이 키워드가 정답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정답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회차, 이 전전회차보다는 수월했어요. 파트 2 빼고는 그래도 수월한 편이었다라고 보시고요. 그럼에도 파트 2도요. 키워드 바이 키워드가 엄청나게 복잡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리스닝 여러분 점수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49번이에요. 왜 스피커이 아침 수업을 못 갔을까? miss. 그리워하다 말고 여기서는 놓쳤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게 뒤에 여기 밤샜어요. stay up too lat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화 봤어요. 영화 보고 그 다음에 slept through his alarm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알람 못 듣고 그냥 쭉 잤다라는 거예요. 늦잠. 그래서 영화 늦게까지 보고 늦잠 잤어 라는 키워드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그 근거, 왜 아침 수업 못 들어서 morning class라는 포인트를 잘 잡았으면 그리고 이거 놓쳤다는 느낌을 잘 받았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는 유형이 되었습니다. 자, 50번 가볼게요. 자, 이 스피커이 waste time, 항상 시간 낭비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잖아요.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죠? First year. 1학년 때 시간 낭비를 어떻게 했니?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grocery 쇼핑 같은 거 했어요. 쇼핑하고 먹거리 쇼핑이라고 할게요. 키워드 위주로만. 그리고 카페테리아가 없기 때문에 먹거리 쇼핑을 하고 그거를 요리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rocery 쇼핑 등등의 키워드가 나왔고요. 51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스피커의 프렌드 케이티가 친구 케이티가 causes grade to suffer. 그러니까 친구가 어떻게 그를 성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질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가 일단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KT가 나오는 구간의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조합하면 그래도 문제 정답으로 가는 포인트는 충분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를 파티로 끌고 가요. 주말에 있는 파티.
그래서 파티 때문에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파티에 끌고 가가지고 즐기게 만든다라는 게 정답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자, 시스터가 parental call phone control, 부모 전화, 이걸 어떻게 활용했을까요? 자, 그래서 SNS를 최대한 줄이게 만들고요. remind, 상기시킵니다. 공부하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했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런 것들을 활용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시스터가. 자,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는 시간 관리에 효율적으로 하는 것, 그리고 그게 결국 공부와 연결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정답, 질문의 키워드를 잘 파악했을 때 정답이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놓쳤다면 당연히 몇 개 정도는 실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 전전 회차랑 비교를 해본다면 훨씬 더 나았으니까 여러분 충분히 이번에 청취에서도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독해로 갈게요. 독해도요, 여러분 이미 키워드를 올려놨기 때문에 자, 파트 1에서만 하나의 문제와 어휘 하나만 풀어보고 나머지 거는 키워드 위주로만 한 번씩 또 보도록 할게요. 자, 항상 53번은 가장 유명한 걸 물어봐요. 자, 뭐가 유명했냐면 일단 소설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create라는 동사는요, 항상 paraphrasing 돼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writing, 그리고 뭔가 author 이런 단어들이 create로 많이 paraphrasing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를 authority, 권위 있는 그런 사람들, 권한 당국들을 criticize, 비판하는 소설을 썼어요. 비판하는 소설을 썼으므로. 그래서 53번은 이제 여러분 충분히 정답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그 포인트는 뭐냐면 best known for, famous for. 그래서 이런 키워드 for 뒤에 있는 이 ing 형태의 이 문장, 이 phrase를 잘 요약한 걸 찾아야 돼요. 이 안에 없는 거를 소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54번으로 갑니다. 어떻게 OL의 시간이 영향을 줬을까? 그리고 뒤에 later view라고 나오는데 어쨌든 이 later view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정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문장 속에서는 학생들이 그를 놀렸대요. 가난해서 놀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상황이 드러나는 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이 punished him for minor offenses.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punish, 처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은 뭐냐면 by exposing him to the misuse라는 키워드가 정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워드들이 지금쯤은 조금 사라졌을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later view에 영향을 끼친 건 그 어린 시절에 안 좋았던 경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5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왜 OL이 썼을까? Shooting an Elephant라고 하는 이 작품명이죠. 이 작품명을 왜 썼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걸 우리가 그 핵심 키워드를 이미 찾았으면 본문에서도 얘를 찾아주세요. 스키밍하면서 찾았을 때 왜 썼을까라는 목적이 드러나는 구간이 너무 명확했습니다. 여기서 뭘 드러내냐면 unfairness라고 하는 건 불공정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불공정한 그런 부분들의 처벌도 받고 그런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자, 당연히 superior decision에 대한 그러니까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에 대한 불공정함, 그걸 드러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6번으로 가볼게요. 언급되지 않은 거를 고르기, 이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거하면서 여러분 충분히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거, 언급되지 않았던 거 뭐냐면 political prisoner로서의 경험이에요. 정치적,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prisoner이라는 키워드가 만약에 본문에 나왔다면 이게 너무나 정답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게 형용사나 부사가 수식하는 것까지 확실한지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독해에서 여러분 함정에 많이 낚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키워드 다 마음에 드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 중 하나가 형용사가 수식되는 거, 이 형용사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거나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보셔야 여러분들이 정답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57번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1984이라고 하는 작품이 mainstream culture,
그냥 주류 문화에 영향을 끼쳤을까? influence가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어요. 이 고유명사와 함께. 그랬을 때 새로운 terms를 제공합니다. to the political discussion.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논쟁거리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나 새로운 그런 terms를 뭔가 도입했다라는 부분이 정답이 됩니다. 기점은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조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 어휘 어렵지 않았었어요. prestigious, 명망 있는, 이걸 respected로 끌어왔고 advocate, supporter, 다 지지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advocate가 동사로 나오면 옹호하다, 지지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옹호자, 지지자라고 하는 명사로 활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파트 2로 가볼게요. 자, 여기 연습 문제 먼저 풀고 갈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캡처해서 풀어보시고 2번 문제도 캡처해서 풀어보세요. 자, 가볍게 여러분 하는 부분이니까요.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거 고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동일하가 best known for, be famous for이에요. 자, 그러면 제인 오스틴은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그런데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그녀의 insightful portrayals, 그러니까 뭔가 통찰력 있는 묘사입니다. of society in the early 19th century, 19세기 초반에 그 사회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거를 잘 그렸기 때문에 그녀가 가장 유명해요. 자, 그러면 이 키워드만 가지고 올게요. 자, 여기에서 defeating social life in the early 1900s in England, 영국의 1800년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1800년대를 19세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 실제로 나왔던 포인트거든요. 자, 1800년대, 우리 지금 2025년이죠. 근데 21세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800년대를 19세기로 부를 수 있고, 그리고 social life, society를 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와, 너무했죠? 근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패턴을. 나머지 한번 소거를 해볼게요. 거부합니다. class, marriage, morality에 대한 이 주제를 reject한다. 이 reject에 대한 정답이 없어요. explores라고 하는 건 탐구한다죠. 자, 그럼 탐구라는 것과 reject는 상반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사까지 소거해 주셔야 돼요. 이제 고득점의 비결 중 하나는요. 키워드가 막 마음에 들어도 이 동사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상반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요. Ignoring the portrayals of society. society를 ignoring 한다. 이것도 상반되죠. society를 잘 묘사하는 걸로, 통찰력 있게 묘사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자, creating short stories that explore scientific discoveries. 스토리 만드는 건 맞아요. 이게 짧은지 긴지에 대한 정보가 없을 뿐더러 여기에서 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거하면서 정답을 하나 그려가시면 돼요. 여기서 배운 거 있죠? 1800년대를 우리가 19세기라 부르고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 문제는요. 이 lasting은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어휘 문제로. 여기에서 해석을 좀 해봅시다. 여러 개 약간의 novels만 퍼블리싱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영향력이죠. 문학에서의 영향력은 has been lasting.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속되어 왔어요. 자, 계속 존재한다. permanent 영구적입니다. 그리고 final은 마지막이죠. starting은 완전 시작이에요. 시작이랑 last, 지속의 의미가 어떻게 달라요? 시작은 계속 진행해 온 거, 계속 진행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스타트 자체를 시작되어 오는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행 시제로의 적합성도 혹은 완료 시제랑의 적합성도 없다라고 여겨지고요. existing은 계속 존재해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있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되어 왔다는 거랑 가장 적절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풀이 하는 것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두 번째 파트 2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2의 제목이 The Birth of Hollywood예요. 할리우드의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 소재도요. The Birth of Hollywood 그리고 필름 메이킹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목과 똑같아서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이럴 때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게 맞나? 함정이 없을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무의미해요. 이미 내가 나머지 걸 소거를 했다면 그냥 깔끔하게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왜 할리우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사람이 등장해요. D로 시작하는 윌콕스 씨가 왜 제안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이름 그리고 할리우드 그 맥락에 가서 정답을 선택하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녀가 믿은 건 뭐냐면 bring good fortune to the land. 그 땅에 좋은 행운을 가져가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뻔하게 해당 문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둘 다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정답률을 끌고 갈 수 있었던 포인트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여겨지고요. 62번 가볼게요. 어떻게 토마스 에디슨이 초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초기 영화 산업에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건데요. 초기 영화상 특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제작할 사람을 에디슨이 직접 다 골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디슨이 직접 골랐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뭐 했어요? 뭘 가지고 있었다? 특허 가지고 있어요.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걸 모든 걸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restricting, 제한합니다. Who was able to 뭔가 뭐 할 수 있는 거? make films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제한한다라는 걸 선택한다라는 걸로 paraphrasing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적어보세요. restrict 그리고 choose 이런 식으로 당연히 뭐 chose 이렇게 나왔겠죠. 이렇게 paraphrasing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63번 갑니다. 나트륨 유형 하나씩 꼭 나오고 있죠. 자, 할리우드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은 것 그 다음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building materials의 어떠한 그러니까 wealth라고 하는 건 어떠한 고급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했다라는 정보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A번이 정답이 되고요. 64번의 질문 보세요. Why 할리우드가 할리우드 사인이 이게 설치가 되었는가, 세워졌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을 보면 제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보다는 훅훅 넘어가죠. 그 이유는 정답의 포인트가 생각보다 깔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residential development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promote가 본문에서는 광고의 의미의 advertise가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하우징 프로젝트에 대해서 광고하기 위해서 즉 promote house를 residential로 따라왔어요. 이렇게 끌어왔고 residential development를 그냥 new housing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와 house를 가지고 residential development로 끌어오면 됐던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 66번을 가면요. assembled는 모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조립의 의미도 있겠지만 지금 맥락에서는 모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gathered가 정답이 되며 broaden은 넓히다죠. en이 붙어서 동사화 됐어요. 그래서 broadened, expanded, 넓혔다, 확장시켰다라는 의미로 66번의 정답이 expanded가 됩니다. 단어의 구조도 보세요. 어려운 단어 나오지 않았어요. 자, 파트 3로 갈게요. Pelorus Jack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 67번의 질문부터 가볼게요. 여기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때 기억나는 거로는 그 돌고래 이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그죠? 자, 그래서 Pelorus Jack이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어떻게 그 이름,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에서는 그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이름을 따왔다라고 해서 간단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름을 어떻게 얻었는가를 잘 체크해 주시면 지역에서 이름을 얻었다라고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요. What known to do before entering Paris Pass?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하도록 알려졌는가? 그리고 여기에서 주체가 뭐였냐면 some captain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뭘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려지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돌고래이기 때문에 돌고래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운항하는 캡틴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Pelorus Jack을 기다린다라는 게 단순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shoot Pelorus Jack. shoot은 당연히 촬영의 의미겠죠. 그러면 after shoot Pelorus Jack 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선 그 시점 포인트의 after를 잘 보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거를 뭐 허가를 해주거나 뭐 해주는 authority가 있겠죠. 이 authority가 protection order를 발행한다.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protection order가 들어간 키워드를 선택하셨으면 정답이 되겠고요. 70번 가볼게요.
자, 마크 트웨인의 비짓이 뭘 암시하는가, 뭘 제안하는가 등의 질문이에요. 핵심 키워드는 마크 트웨인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creature는 당연히 돌고래를 의미하겠고 reputation은 평판, 명성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마크 트웨인이 방문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다라는 키워드가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파트 1에서부터 3까지를 살펴봤을 때 리스닝도 똑같고요. 질문에 있는 핵심 키워드 따라 가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고요. 그리고 뻔하게 정답이 이렇게 나왔을 때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이번에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1번 가볼게요. Why? 그리고 나서 추론형 질문이 나오긴 했지만 여러분 추론, most likely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의 근거는 분명히 본문에 있으니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unusual behavior이라고 해서 좀 특이한 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Pelorus Jack이라고 하는 돌고래, 이런 이름이 붙었잖아요. 이 돌고래가 어떤 특이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다른 living 여기에서 키워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른 생물이라고 할게요. 다른 생물, creatures 혹은 living things 뭐 이런 질문이었겠죠? species나 다른 생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좀 특별한 그런 행동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 unusual behavior이라는 중심 키워드와 함께 왜 그랬을까 목적을 잘 찾아보시면 정답이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72번에 요 단어는 외워주세요. lure라는 단어인데 사실 얘는 유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루어링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간식으로 루어링 해가지고 뭐 앉아시키거나 빵야시키거나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유인하다, 끌다, 유혹하다 등의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attracting, 얘를 끌어오는 거예요. attract하다라고 해서 B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commit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dedicate랑 짝꿍이에요. be committed to 명사, be dedicated to 명사 이런 식 구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의 패턴도 루어뿐만 아니라 나머지 키워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루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문맥 속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게끔 등장했기 때문에 목적어와 함께 나왔다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루어 다음에 키워드가 여행객이었어요. 그럼 보통 여행객을 끌어온다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attracting, 그 다음에 travelers, luring, travelers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4로 가줄게요. 여러분, 파트 4 항상 첫 번째 질문에 편지를 쓴 이유가 등장합니다. 자, 요번에 dog training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전에 많이 나왔던 소재가 강아지, 뭐 사료나 그 다음에 강아지 음식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어떤 컨벤션이나 어떤 그 박람회에 납품하기 위해 막 가는 그런 소재도 있었고요. 고양이를 맡아서 조금 일주일간 키워주는 그런 소재도 있었어요. 동물에 관해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dog training 서비스에 대해서 물어보기 위해서라는 게 질문이었고 75번은 왜 찰리를 입양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 adapt라는 건 여러분 적응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찰리를 입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깔끔하게 그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76번에는요. 어떻게 찰리의 과거가 그러니까 이 찰리의 과거가 현재 행동에 영향을 끼쳤을까? 사실 강아지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경험에 따라서 이제 성격들이나 성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할 때 긴장을 한대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산책할 때 긴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런 상황을 많이 겪지 못했기 때문에 산책할 때 좀 긴장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전개도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고요. 77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unusual이라는 키워드가 이번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금 독특하고 특이한 그런 행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의 나이에 어떤 행동을 줬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어린 시절에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뭐 집안의 모든 물건들을 씹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커튼을 물고 뜯고, 그리고 의자 다리도 물고 뜯고라는 내용이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오는 causes damages, 좀 포괄적인 키워드로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특정 세부 소재가 본문에 언급되었을 때 이건 리스닝도 동일합니다. 그걸 좀 더 크게 끌어올 수 있는 포괄 키워드들을 정답으로 많이 노출시킨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8번으로 가볼게요. 왜 before December 12월 전에 레베카가 require help with Charlie. 찰리 지금 서비스, 트레이닝 요청하는 상황이잖아요. 왜 크리스마스 전에 이걸 요청하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집에 게스트 초대한대요. 그래서 게스트를 초대했을 때 entertain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훈련도 받고 그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79번에 flee. 도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escape. 도망가다. 그 다음 restless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에서 불편한 감정을 했을 때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restless라고 표현도 해요.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uneasy. 다 부정 키워드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 총평 맨 앞에 제가 점수를 붙여놨었잖아요. 문법 같은 경우에 3.8. 시제에서 여러분 좀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그럼에도 우리 속어법으로 적용하셨다면 깔끔하게 다 맞추셨을 수 있었을 그런 난이도고요. 리스닝도 이 전전 회차에 비교를 하자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쉬웠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개개인에 따라서 이거를 쉽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발음이나 속도감 때문에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이 전과 전전 회차에 비해서는 괜찮았다라고 여겨지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도 한 3.9점 정도로 할게요. 왜냐면 8에서 9. 항상 최근 난이도랑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 난이도에서 학생분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함정 포인트도 정말 많았고 질문 자체가 까다로운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난이도가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답률도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기원을 하고요. 여러분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혹시라도 지금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특히 65점 플러스 게다가 고득점 77점까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계속 시험을 응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속 뭔가 모자랄 거예요. 근데 그 모자름이 기본적으로는 어휘와 독해력에서 발생될 것일 테니 혹시라도 더 디테일한 고민거리가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댓글에 친절히 다 답변을 달러갈 테니까요. 여러분 뭐 걱정하는 부분, 궁금한 질문들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다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